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화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같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살다 보면 화날 때가 있죠.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있고. 근데 화나 이런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그 잘 못 풀게 되면 이 화가 조금씩 쌓이게 되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 엄청난 데미지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화병 이런 것들도 화가 쌓이고 그걸 풀지 않고 줄이지 않고 그걸 놔두게 되면 계속 커지게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화를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보통 그 운동 많이 얘기하잖아요. 운동 너무 좋습니다. 산책도 좋고 화가 났을 때 한 바퀴 쭉 산책하잖아요. 그러면 산책 전보다도 산책하고 나서 화가 많이 줄어져 있어요. 스트레스가 확 쌓여 있는데 산책 한번 쭉 하고 나오면 1시간 정도 산책하고 오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져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게 되게 좋죠. 몸을 막 움직여서 활동을 하게 되면 화도 줄어들게 되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되죠. 근데 화가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것. 그거 참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화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일이라는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 일을 막 생각하면 스물스물 이가 나타나. 그래서 일을 또 생각하다 보면 3, 4, 5 막 계속 커져요.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연쇄작용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일, 그것이 화의 원인이었는데 나중에 보면 백, 천, 만리장성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막 누구에게 막 나고 있다.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걸 가만히 앉아서 혹은 누워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만 생각해 버리면 만리장성 쌓아서 나중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안 좋죠. 스트레스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 일이라는 것이다. 일이 그 스트레스 원인이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그 스트레스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더 커져요. 그 1과 관계없는 2, 3, 4,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까지 막 밀려오면서 나중에는 되게 부담이 되는 그런 스트레스를 증폭시켜서 만리장성 쌓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을 때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가만히 앉아서 그 스트레스나 화만 생각하는 것은 화나 스트레스를 더 키우게 되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운동, 산책 너무 좋습니다. 근데 화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안 좋죠. 화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하소연 하잖아요. 물론 그 상대방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사람이면 하소연하는 거 아주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막 쓸데없이 막 하소연하게 되면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엄청 가깝지도 않은데 화가 나는 것을 막 쏟아낸다든가 스트레스 받는 것을 막 쏟아내게 되면 나중에 안 좋은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배려해주고 우리를 걱정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뭐 화가 났는 것이라든가 스트레스 받았는 것들을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죠. 근데 가끔씩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으로부터도 해결책을 못 받고 위로를 못 받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어쨌든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났을 때 그 남을 통해서 푼다는 것은 사실 목마를 때 소금물 마시는 거랑 비슷하죠. 뭐 그 순간에는 좀 도움이 되지만 결국에는 이 화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스스로
스스로 방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동 산책 상당히 좋죠. 근데 이 운동 산책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황이 안 된다라든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법인데 글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글쓰기. 제가 글쓰기라고 딱 말씀드렸을 때 아니 행복이 먼저다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제 화가 나고 지금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글쓰기를 하라니 그 글 쓰는 마음이 잡히겠어? 그 말도 되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우리의 그 뇌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화가 딱 생겼는데 생각만 하다 보면 그게 꼬리를 물고 막 새로운 것이 막 번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볼펜을 딱 들고 이 볼펜도 자기가 좋아하는 볼펜 자기가 좋아하는 볼펜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볼펜으로 노트에 그냥 쓰세요. 그냥 낙서하듯이 이렇게 쭉쭉 쓰게 되면 먼저 화부터 봅시다. 화에 대해서 이렇게 쓰다 보면 화가 났다. 그래서 쭉 쓰다 보면 낙서를 하든 글을 쓰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정자로 따박따박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낙서하듯이 그냥 쭉쭉 쓰는 거죠. 그러다 보면 화가 나는 원인을 쓰게 되고 그 원인을 쓰게 되면 그 화가 나는 어떤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건지 그 다음에 이 화가 나는 것을 어떻게 내가 승화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해결책 등등 그런 것들을 쓰게 돼요. 참 신기합니다. 그 화가 나는 원인을 쓰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방법들을 막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의 정리가 되고 그 조금 전에 생각했던 원인, 해결책, 현상 이런 것들을 노트 한 장에 쭉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화가 나는 원인을 집중하면서 해결책을 찾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글쓰기를 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만 하게 되면 1에서 2, 3, 4로 막 뻗어나가는데 글쓰기를 하면서 쭉 하다 보면 그 화에 집중되기 때문에 훨씬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면 자기의 어떤 화나 스트레스, 고단한 일,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하는 사람들 보면 노트를 잘 써요. 글쓰기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단한 일이 생겼어요. 고단한 일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게 되면 그 고단한 일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 고단한 일이 더 큰 일, 더 걱정되는 일, 더 불안한 일, 미래의 일이 막 커지면서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손을 놔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이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버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해결책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생각만 하게 되면 머리가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고단한 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기 어떤 노트, 그다음 자기가 좋아하는 펜, 볼펜, 뭐든 그걸로 쭉 쓰는 거죠. 이 고단한 일, 그럼 고단한 일이 무엇인가? 그럼 이 고단한 일을 쭉 쓰게 되게 되면 이 고단한 일이 최악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 최악의 상황이 되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랬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고단한 일이 생겼는데 최악의 경우도 요 정도면 되겠네? 이 정도면 되겠네? 그런 이제 생각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글을 쓰면 나름대로 정리가 됩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이런 일들이고 이런 일들에 집중을 했을 때 이 고단한 일을 내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어떤 식으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글 쓰면서 하나씩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글을 쓰지 않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글을 쓰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만 하다 보면 이게 나쁜 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것 너무나도 좋은 방법이고 간단한 방법이죠. 제가 그 일전에 그 동영상에 자신만의 이 제목을 제가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신만의 공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다 부모잖아요. 그래서 보면 안방이 있고 자식들 뭐 큰애 방, 작은 방, 뭐 이렇게 이제 자식들에게 방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책상도 다 들어가 있고, 물론 뭐 대학교 갔거나 혹은 뭐 결혼을 했거나 그런 빈 방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 공간을 하나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공간. 물론 이제 뭐 남편들은 자기의 이제 공간이 있겠지만 보통 그 주부들 같은 경우는 그냥 화장하는 어떤 자기 공간밖에 없잖아요. 그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어야 돼요. 글을 쓸 수 있는 나만의 공간. 거기에는 노트도 있고 거기에는 볼펜도 있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볼펜. 그 볼펜과 노트가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그 공간에 가면 나 혼자 나만의 공간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글을 이렇게 쓰다 보면 훨씬 더 그 문제나 그 스트레스에 집중할 수 있고 그 화나 스트레스에 집중해서 해결책을 훨씬 더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쓰는 것은 여러 가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행복이 먼저다 녹음을 하잖아요. 한 10분 정도 녹음을 하는데 뭐 저는 제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원고를 써서 그걸 읽는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쭉쭉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한 10분 정도 쭉 한다는 거 그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A라는 뭐 토픽을 가지고 10분간 얘기해 보세요. 그럼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얘기하기 힘든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떤 그 전문적인 그 일 위해서도 갑자기 10분간 얘기하라. 그러면 뭐 얘기하다가 몇 분 얘기하다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항상 그 몇 줄이라도 글을 쓰는 거죠. 글을. 낙서라도 괜찮습니다. 글을 쓰게 되면 머리가 그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되면서 그 순서에 맞게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한 글쓰기의 파워입니다. 파워. 그래서 화가 났을 때도 스트레스가 받았을 때도 한번 글쓰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복잡할 때 어떤 목표를 내가 이루고 싶을 때 마찬가지예요. 글을 쭉 써보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훨씬 더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자판으로 뚜두둑 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글씨로 본인의 손을 움직여서 본인의 글쓰기로 본인의 글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가 높습니다. 이 컴퓨터로 자판 치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볼펜, 노트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 줄이고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운동, 산책 너무 좋고, 근데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글 쓰는 것, 낙서처럼 글 쓰는 것, 그런 거에 좀 집중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